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컨설턴트 김춘수입니다. 무보수 기간에 임원이 퇴직금을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 한도에 대해서 1편에서는 3년 동안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2편에서는 무보수 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임원이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세금 때문입니다. 무보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을 했었을 때 급여나 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나 상여금은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가 되고 4대 보험도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높습니다. 반면 퇴직금은 분리 과세가 되고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그만큼 낮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퇴직을 할 때 가능하면 급여나 상여금보다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임원이 2012년 1월 1일 입사를 해서 2025년 12월 31일 날 퇴사를 하는데 급여를 지급한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2년 동안만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을 하고 퇴직을 기점으로 했었을 때는 매월 1,500만 원씩을 동일하게 1년 동안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 임원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5억을 지급하기로 결의를 하고 5억을 지급했다면 과연 이 퇴직금으로 지급한 5억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3년 연평균 환산액 계산입니다. 3년 동안 얼마의 급여를 지급했는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사례는 3년이 아니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2년 동안만 퇴직일 기준으로는 1년 동안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을 지급한 걸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을 해야 된다. 또 퇴직일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지급한 걸 가지고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01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평균 환산액은 2년 동안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연평균 환산액은 전체 2년 동안 2억 4천을 지급해서 연평균 환산액은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또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만 지급한 경우는 1년 동안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총 1억 8천을 1년으로 나눴을 때 한도는 1억 8천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의견은 무슨 소리냐? 3년 동안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하라고 했으니 2년 동안 2억 4천을 지급을 했으면 그거를 3년 동안 나눠서 연평균 환산액은 8천만 원이 되는 거고 1년 동안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3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환산액은 6천만 원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의견 모두 다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의견을 따르느냐 두 번째 의견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의 차이는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을 할 때는 소득세법 22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평균으로는 3배수, 퇴직일 기준으로는 3년 평균 2배수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 기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었을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첫 번째 의견이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여기는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를 얘기를 한 거지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에서는 급여를 3년 미만으로 지급했었을 때 첫 번째 해석이나 두 번째 해석 어느 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012년 1월 1일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개정을 했었을 때 그 신설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 규정을 신설한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형평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불형평성
불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임원이 급여나 상여금으로 가져가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대신에 퇴직금으로 많이 가져가다 보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임원은 자체적으로 주주총회나 자체적인 의결기관을 통해서 다른 근로자보다 퇴직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는 3개월 동안 평균급여를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이 규정을 악용을 해서 평상시는 급여를 아주 적게 받다가 예를 들어서 월 200만원, 300만원 받다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동안은 월 2천만원으로 급여를 대폭 올리면 그만큼 퇴직금이 더 늘어나고 또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적게 내게 됩니다. 이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다르게 임원은 3년 동안 평균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 규정에 대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개정 목적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형평성 방지나 악용 방지에 대한 거를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201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누봇으로 근무한 임원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만약에 한 달 동안만 2천만 원을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2천만 원을 한 달 동안 지급을 했으니까 이 한 달 동안 지급한 2천만 원은 1년으로 계산하면 2억 4천만 원이 되고 연평균 환산액이 2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극단적인 상태로 있었을 때 한도를 계산하게 되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당연히 보수가 없기 때문에 한도가 없지만 2025년 12월 31일 퇴직한 날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계산하면 2억 8,800만 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맞는 게 아니고 올바른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3년 동안 지급한 연평균 환산액이라고 했으니 설령 이렇게 악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22조를 적용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2천만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이 2천만 원을 3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환산액은 약 660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일 기준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을 하면 연평균 환산액 660만 원에 근무기간 곱하기 2배수로 적용하면 800만 원이 한도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석했었을 때는 2억 8,800만 원이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 올바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는 800만 원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이 아닌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 두 번째 방법으로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소득세법 제22조를 개정한 취지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제 3년 연평균 환산액을 3년 미만 급여를 지급했었을 때에 대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봤으니 제가 사례로 낸 201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근무를 하면서 전체 무보수 기간 중에 2019년 12월 31일 기점으로 2년 동안만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일 기준으로 매월 1,500만 원을 1년 동안만 지급했었을 때 이 퇴직금으로 5억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세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2년 동안 총 2억 4천만 원을 지급했으니 그 2억 4천만 원을 3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환산액은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8천만 원을 근무기간에 곱하고 3배수를 곱하면 1억 9,200만 원이 한도가 돼서 2019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1억 9,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일 기준으로는 1,500만 원을 1년 동안 지급했으니까 총 3년 동안에는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고 이거를 연평균 환산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6천만 원을 근무기간 6년 곱하기 2배수를 적용하면 7,200만 원이 나와서 이 임원의 경우에는 2억 6,200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과세를 하지만 이 2억 6,200만 원이 초과된 2억 3,8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은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달라지고 또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을 했을 때 퇴직일 기준 2019년 12월 31일 기준 3년 동안 지급을 한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쉽지만 만약에 급여를 3년 미만으로 지급했었을 때는 연평균 환산액 계산하는 거에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나중에 추징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임원
임원이 무보수 기간에도 퇴직금을 받았을 때 그 퇴직소득세에 대한 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